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 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제가 임경빈 작가 들어오자마자 원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한번 입어봐라 그랬어요. 신호등처럼. 네, 내일 입고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결국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까? 네, 어제 추가 확진자가 이제 3명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9명이고요. 네. 한 명이 퇴원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고 방역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연일 강경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서 오늘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인데 기존에도 이제 학교별로 자체 휴업을 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교육청이 휴업 명령을 직접 내리기는 처음입니다. 이미 이제 어제까지 전국에서 372개교가 자체적으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는 확진자가 3명 늘었지만 그래도 또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퇴원 예정인 분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강경하게 그 조치를 이어가는 모양새고요. 교육부는 이제 어제 대학들한테 개강 연기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그 국내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고려한 결정인데요. 중국 전역을 방문했던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들, 교직원들에 대해서 등교 중지 그리고 이제 자율 격리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부 부처가 그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이 대학생들 뭐 장기 휴업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요, 학생들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수업료 좀 돌려주세요 이런 운동도 있대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부수적으로 정말 하면 안 되는 인종 혐오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해외에서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그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초기에 중국인이나 중국 출신 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일부 혐오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정작 해외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싸잡아서 차별을 하는데요. 그 동양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혐오를 쏟아내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례들을 제가 어제 몇 개 찾아봤는데 아일랜드에서는 지나가는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코로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비웃고 자기들끼리 그런 낄낄대는 영상이 올라왔고 페루에서는 동양인 관광객을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 굉장히 폭력적인 그 미국 뉴욕에서의 영상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갑자기 이제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자기가 막 감염됐다면서 너한테 옮겼다 이러면서 이제 폭행을 가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딱 본 거는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이런 게 특히 많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폭력이라는 거는 가장 약한 존재를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런 어떤 불안의 시대, 지금처럼 알 수 없는 어떤 감염병이 번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나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서 공격하거나 내가 봤을 때 만만한 사람을 이렇게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이성을 뭐 제대로 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나 뭐 노인 이런 사람들이 향해서 이런 식의 그런 비하나 이런 뭐 공격, 분노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는데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센 사람한테 하세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제 제대로 그 대응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뭐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그렇죠.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는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도 나쁘긴 한데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미지의 질병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그렇죠. 이런 거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이번 전국에서 그 자주 드는 비유가 그 영화 부산행에서 네. 뭐 김의성 씨가 맡았던 그 일종의 악역 캐릭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뭐 이런 공포 상황에서 이제 반사적으로 그런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들 문명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침착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 서양 분들 네. 동양인들 구분을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또 예,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네. 이제 유럽에 있는 동양인들이 오죽하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이 점점 어떻게 될지 늦어지면서 네. 당내 혼란도 이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황 대표의 이제 종로 출마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회의가 마치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였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이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대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가라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네. 또 다른 전희경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전희경 의원이라든가 또 홍정욱 의원 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또 종로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냥 빠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죠. 이게 네. 마치 대타를 내보내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어디에 출마를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이런 험지에 나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약간 스텝이 좀 꼬이는 모양새고요. 네. 이 와중에 정작 그 이런 대타가 누가 나갈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 하셨어요. 예, 네. 종로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선언까지 나오면서 네. 이거 자칫하면은 정작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더라도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어서 벌써 타이밍 긁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새와 명분에서 조금 밀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네. 황 대표 본인은 뭐라고 해요? 어제 이제 좀 그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판단에 따라서 제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뭐 이때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황 대표가 험지 가라고 했던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향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게다가 이게 그 워딩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이리 와서 붙자라고 하면은 뭐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영화 친구의 대사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인용을 하자면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긴 한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초조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무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워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다른 데로 나가면은 이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의 한 의원은 결국 불출마밖에 답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분들한테는 고향 대신에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종용을 해왔는데 이게 점점 힘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고요. 네. 이래저래 이제 지역구 선택 하나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제1야당이 힘들어하고 있다. 공천 관련. 자, 또 세 번째로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예, 조원태 회장하고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일단 엊그제 이제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 기업 고문하고 동생인 조현진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 측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지분 싸움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 양측이 조 전 부사장 측은 31.98%, 98%, 조 회장 측은 33.45%, 이래서 이제 불과 한 1.5% 정도 그렇죠.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됐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사실 그 이명희 고문하고 조 회장하고 이 말 그대로 피를 보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경영권 갈등 앞에서는 가족이 손을 잡고 맞서는 모양새를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 갈등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그 조 회장 측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이 4% 이상 갖고 있는 국민연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표 대결은 앞으로도 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도 또 조금 계속 적극적으로 표 행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관련 뉴스로 뜬 게 또 조현아 전 부사장 생일 파티 때문에 너무 악몽이었다. 승무원들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게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계속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사실 외부에서는 뭐 국민연금이든 혹은 KCGI라고 이제 강성부 펀드나 이런 데서든 꾸준히 이제 기업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경영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정작 사실 지배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양쪽 다 그러니까 경영권에서 손을 놔야 되는 그 오너 가문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기들한테 사실 칼을 들이대기는 좀 힘든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맨날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우리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